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웹툰 작가와 웹툰의 이해에 대해서 알려드릴 프리랜서 웹툰 PD 권재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웹툰 작가라고 하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보통 조석 작가님, 이말년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그리고 기안84 작가님과 같은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런 멋진 모습의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웹툰 작가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웹툰의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웹툰 작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툰이 무엇인지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웹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웹툰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해외에서 웹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나라의 웹툰, 고유한 웹툰을 일컬을 때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우리와 같이 웹으로 보는 만화를 웹코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웹툰과 웹코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웹코믹들은 전통적인 출판 만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출법도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출판 만화 혹은 웹코믹의 형태입니다. 시선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다시 아래로 Z자 형태의 지그재그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치 글을 읽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그와 달리 웹툰은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시선의 이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웹툰과 웹코믹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농구 만화인 슬램덩크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2페이지를 할애해서 쓴 매우 큰 페이지입니다. 커다란 페이지에서 보기에 우리가 더 강렬한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출판 만화는 이러한 컷 연출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강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툰에는 페이지라는 개념이 없기에 이렇게 강력한 연출에 사실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웹툰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길게 늘리는 연출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컷을 길게 늘려서 그 컷에서 시각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죠. 물론 최근은 출판 만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 웹툰들도 있고 그것은 독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 출판 만화와 웹툰 간에는 이러한 연출적인 차이와 더불어 내용적인 차이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기존의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소년 만화, 순정 만화, 무협 만화, 학습 만화 등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뉘어졌었는데요. 이제 웹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장르들이 한꺼번에 융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로맨스 판타지, 전생물, 이세계물,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병맛 등 다양한 장르들이 발달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툰은 장르가 다양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키워드와 장르가 한꺼번에 융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환생동물학교처럼 판타지와 학원물, 그리고 동물과 수입, 힐링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명한 웹툰 작품인 신과 함께처럼 이세계물과 재판극, 판타지와 드라마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장르가 다양해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웹툰 작품들 사이에서 더욱 재밌고 특별한 이야기로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밌는 소재와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로 특별한 소재입니다. 사실 독자님들은 만화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첫 인상을 소재와 장르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독자님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특별한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용사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용사이고 이 주인공의 목적은 마왕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마왕물의 아주 기본적인 클리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용사가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마왕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실은 마왕성이 굉장히 발달된 현대적인 기업이고 직원의 복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사가 이 마왕성에 취업하게 된다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흥미가 돋지 않나요?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서로 싸워야 되는 두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런 특별한 소재로 먼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특별한 소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특별한 소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이 용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마족인 직원들과 갈등이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사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용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까요? 용사가 만약 소심하고 묵묵한 성격이라면 그런 갈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용사가 외향적이고 친근한 성격이라면 그런 갈등과 사건, 사고를 빨리 풀기 위해 아마 더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심한 용사와 적극적인 용사 중에 어떤 용사가 더 독자님들한테 재밌어 보일까요? 어떤 성격의 용사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적합할까요? 당연히 갈등을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용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여지를 남겨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소심한 용사 같은 경우도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변 인물들의 성격이 이 용사를 끌어당긴다든지 혹은 밀어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겠죠. 이렇듯 이제 특별한 소재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갈등 요소와 주조연 캐릭터들의 성격으로 에피소드가 결정이 되고 이것은 특별한 소재로 끌어들인 독자님들이 계속해서 이 만화를 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잘생긴 캐릭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웹툰을 볼 때 이야기가 많이 재밌는데 캐릭터가 못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작품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는 뭐 그냥 그럭저럭인데 캐릭터가 아주 예쁜 캐릭터, 아주 멋진 캐릭터, 내 취저인 캐릭터가 한 캐릭터 있다. 그러면 그만할 봅니다. 특히 썸네일을 내려가지고 그 캐릭터가 나오는 편만 봅니다. 이렇듯 잘생긴 캐릭터들은 독자님들한테 이야기나 캐릭터에 대한 덕심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잘생긴 캐릭터라는 게 과연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린다든지 혹은 일본 망가나 아니메식으로 잘 그리는 것을 얘기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여중생 A와 같은 작품의 경우 그림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색도 흑백이라서 사실은 다양한 색이 사용되지 않지만은 단순한 선의 모양에도 캐릭터의 심리와 감성의 깊이가 담겨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얼마나 잘 못 그리건 잘 그리건 혹은 묘사가 얼마나 세부적이건 그렇지 않던 간에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규칙을 모두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연재된 웹툰을 보시다가 갑자기 모든 주인공, 조연 캐릭터들이 핵폭발로 죽어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굉장히 황당하겠죠? 이런 엔딩에는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엔딩을 폭발 엔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야기를 더 이상 끌어나가기 어렵거나 혹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떡밥을 늘어놓았을 때 이런 엔딩을 쓰고는 합니다. 이 엔딩이 올라간 편은 별점과 댓글창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이건 절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야기의 기승전결에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세계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 1학년 캐릭터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매우 소심해서 말도 어버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맨날 부모님한테 공부하라고 압박당하고 일진한테 당하고 빵사고라고 시켜지고 그런 게 일상인 캐릭터인 거죠. 근데 그런 캐릭터가 갑자기 다음 편에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한다든지 일진을 때려 눕히면은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캐릭터가 이 세계로 날아가서 용사가 되어서 검수를 익히고 많은 몬스터와 싸우고 동료가 생기고 결국 마왕을 만나서 마왕을 붙들어 세계를 구한 대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왕이 가지고 있던 수중무술에 손을 올렸더니 이제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캐릭터는 이제 강인하고 강력합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반항을 한다든지 혹은 일진을 때려 눕혀도 사실은 말이 되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기승전결에 충분한 근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규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규칙 중 첫 번째 규칙이 뭐였죠? 바로 특별한 소재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소재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에서 세 가지 장르 및 키워드를 추첨하고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융합하여 배경 설정과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장르 및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위터 로그인을 하고 간단하게 이름을 넣어서 진단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권재웅님이 조합하실 장르 및 키워드는 이 세계 로맨스 학원 학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키워드를 융합하여 만들 수 있을지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질적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잘 어울리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망성에서 입사한 용사 이야기는 어떤 장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판타지, 일상, 회사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리는 혹은 뭐 완전 자연스러운 장르는 아닌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첫 번째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준비한 체험 양식의 모습입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뽑으신 세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도록 저기 맨 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어렵지 않으시도록 제가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쉬워 보이지는 않죠. 뒷페이지를 채우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경 설정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기 왼쪽 칸에는 배경 설정에 대한 컨셉 아트라든지 혹은 건물의 모습 아니면은 이야기가 주로 진행되는 특정 장소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만화 보시면 맨 첫 장에 지도를 그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중요한 작중에 나오는 중요한 단체나 나라의 로고 혹은 국기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배경 설정을 아래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 중에서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다면 2022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현대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세시대라면 중세시대, 뭐 아니면 좀 더 자세한 용도를 써주셔도 괜찮고요. 혹은 뭐 시대를 특정할 수 없다 하면은 뭐 X라고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품이 주로 진행되는 장소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왕성 얘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마왕성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마왕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있다면 그런 장소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고 있는 배경 설정에 대한 특징, 이제 다른 작품들의 세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마왕성 같은 얘기 같은 경우는 마왕성이 굉장히 현대적이기 때문에 과학도 굉장히 발달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판타지물이기 때문에 마법이나 동시에 혹은 뭐 저주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드래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특징에다가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이 배경 설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대한 일들, 즉 이제 주인공과 관련된 가장 중대한 일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한테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은 마왕성에 입사한 것, 그게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되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제 중심 줄거리 같은 경우는 그 중대한 사건에서부터 어떤 이야기, 어떤 중심 줄거리, 즉 이제 기승전결, 전체적인 기승전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주변 줄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 예를 들어서 이제 잔가지 같은 이야기들인 거죠. 중심 줄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잔가지 이야기들이 함께 있으면은 독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흥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줄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관의 특징과 함께 생각을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이 드래곤과 싸우는 일이 발생했다든지 혹은 주인공이 누구한테 저주에 걸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서는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함께 써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배경 설정과 다르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에 대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캐릭터의 그 성격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에는 7등신으로 할지 아니면 3등신으로 할지 이거는 더 마음에 드는 비율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둘 다 한꺼번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만화에서는 이제 진지한 부분에서는 7등신의 캐릭터를 쓰고 약간 좀 개그적인 요소가 들어간 부분에서는 3등신의 요소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둘 다 한번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밑그림에 선을 맞춰서 꼭 맞춰서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밑그림일 뿐이고 필요에 따라 이제 밑그림을 넘나들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좀 몸이 얇은 슬렌더형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은 밑그림과 별개로 일자로 몸을 그려볼 수 있겠죠.
혹은 눈이 좀 작은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 눈 부분을 좀 더 작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율을 줄여서 말이죠. 이제 눈의 비율을 줄일 때는 전체적인 얼굴의 비율도 함께 줄어들어야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과연 이 디자인이 자연스러운지 혹은 이 이목구비가 자연스러운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보내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웹툰 배경 설정에 대해서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웹툰 작가와 웹툰의 이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때? 재밌으셨나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모든 학생 여러분들, 더 특별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여러분들이 멋진 웹툰 작가가 될 때까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